당신은 정말로 청구서를 내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습니까? 일을 하고 결국 죽기만 하는 삶이요? 아니요. 그런 삶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25살에 죽고 70살이 되어야 장례를 치릅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압니다. 저도 그 바닥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찾아왔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길을 잃은 것 갖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느끼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이 수년간 기다려온 부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빛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패배의 다른 사람들이 붙인 레이블도 아닙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진실은 당신이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의 마음은 아주 기름진 밭처럼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이 모두 직접적으로 당신의 잠재 의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필터 없이 판단 없이 그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패러다임을 형성할 방법입니다. 패러다임이란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신념, 습관 인식의 집합입니다.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일인 걸 알면서도 왜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는 걸까요? 난 항상 이렇게 해왔다 또는 우리 집안은 모두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하며 그것이 제한된 삶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 설치된 코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드는 당신의 부모님이 그들 부모님으로부터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도치 않게 당신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제한적인 신념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면 돈은 더럽다, 부자들은 나쁘다, 악을 나타내는 것은 오만이다 또는 너무 크게 꾸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정신적인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잘 숨겨져 있어서 그것이 바로 나라고 믿게 된 것이죠. 아니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당신은 이 코드를 새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이 어떻게 꼬였는지 잘 기억합니다. 저는 방향을 잃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으며 어디에 있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며칠도 차에 버티지 못하는 직장만 전전했습니다. 서울을 보면서 저는 자신을 잃은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권의 책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 책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있었죠. 레이 스탠포드. 그는 제가 스스로를 믿을 이유조차 없었던 시점에서 저를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너 안에는 아직 너도 모르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을 자동 조정 상태로 놓아두고 당신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제어할 수 있는지도 몰랐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이제 당신이 핸들을 잡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왜 당신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나요? 왜 당신은 재정관계 건강을 스스로 파괴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렇게 할까요? 이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식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저급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큐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의 거의 95%가 완전히 자동적이고 습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삶이 힘든 이유는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이 오래된 의식의 방해적인 스크립트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사람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세상을 보는 왜곡된 렌즈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라면서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돈은 항상 부족하다, 부자는 나쁘다, 많이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당신을 따라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기회가 있더라도 당신은 돈을 멀리하고 모든 것을 써버리고 자신을 방해하며 번영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은 불을 안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풍요를 고통과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가능합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당신을 제안하는 믿음을 하나 적어보세요. 그것은 돈, 사랑, 성공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나요? 누가 그것을 가르쳤나요? 그 사람은 이 분야에서 풍요로움의 분보기가 되었나요?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이제도 나에게 도움이 되나요? 이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당신의 무의식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제가 제안할 수 있다면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나는 원래 이렇다, 이건 나와 맞지 않는다, 나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멈추세요. 깊게 숨을 쉬고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그리고 말하세요. 이것은 단지 패러다임일 뿐이다. 나는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다. 매일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 안에 숨겨진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아는 한 번도 숨을 쉴 기회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 자아가 깨어나면 아무것도 당신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패턴을 반복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기를 끊고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을 혼동하고 정신적인 소음과 창의적인 생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처음의 아이디어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먼저 마음속에서 창조되고 나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바꾸세요. 하지만 놀라운 점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힘을 그냥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가 무엇을 생각할지 결정하게 하고 뉴스는 두려움, 의심, 부족함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은 가족, 이웃, 정치인, 사실 모두 자신들의 생각을 조종하게 둡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할지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비옥한 땅을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장미를 심지 않는다면 잡초가 자라날 것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당신의 마음, 특히 잠재의식이 현실과 상상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어떤 것을 강렬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시각화하면 당신의 몸과 현실은 그것이 이미 사실인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신체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점은 그 이미지가 실제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반복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매일 저는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두려워하여 몸이 얼어붙는 모습을 봅니다. 두려움은 창의력을 막고 관계, 건강, 재정 등을 방해합니다. 가장 슬픈 점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심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의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대신에 당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자라날까요? 저는 이 방법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생각할 때 상황은 변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였습니다. 생각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동을 방출합니다. 마치 라디오 신호처럼 말이죠. 당신이 방출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이 원리의 의식적인 구현입니다. 실용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신맛나는 레몬을 물고 그 신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 상상을 하세요. 진정으로 그 이미지를 연결했다면 당신의 입은 침을 흘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뇌는 현실과 생생한 상상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레몬은 여기 없었지만 당신의 몸은 그것이 있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갚을 수 없는 빚, 건강 문제, 직장에서의 실패를 당신의 몸은 그것을 느끼고 당신의 에너지 필드는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은 피하려고 했던 그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마치 근육을 훈련하듯이 생각을 재교육하고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며 식물처럼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이는 경계 훈련 실천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시작하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고 당신이 살고 싶은 삶에 대해 생각하세요. 그것을 시각화하고 느끼고 강화하세요.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그것을 패턴으로 만드세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인지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생하는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것이 사용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 대신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의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에 갇혀 살고 있으며 그 법칙이 단지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 법칙은 바로 극성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모든 것에는 두 개의 극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긍정과 부정, 뜨거움과 차가움, 밝음과 어두운 문제와 해결책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 안에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게 되면 삶의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세요.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대부분 사람들의 첫 반응은 거부, 불평, 저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고통은 더 길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몇 사람만이 깨닫는 점은 문제가 있다면 그와 같은 크기 또는 더 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이미 같은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것이 아직 당신이 보지 않은 면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닫혔고 세상이 강제로 멈춘 그 몇 달 동안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좋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제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창조했습니다. 저는 생산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화면을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겉보기의 혼돈을 목적의 채널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도 동시에 달리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성과 법칙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는 이미 깊은 긍정적인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강도는 숨겨진 기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마치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열쇠는 세 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극히 강력한 단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아들여라.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있는 그대로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항하며 현실과 싸울 때 항상 지게 됩니다. 항상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비밀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준비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좋은 것을 거두세요. 이것은 연습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어둡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눈을 훈련할수록 그것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더욱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머지를 용서하세요. 놓아주세요. 짐에서 해방되세요. 원한 좌절, 죄책감 이것들은 당신을 걷지 못하게 하는 과도한 짐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면 도움이 되는 것이 잘게 됩니다. 좋은 것은 공간이 있는 곳에서 자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인생에서 절대적인 실패로 분류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끝난 관계, 닫힌 문들, 잃어버린 직장들,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상황들이 가면을 쓴 해방이었나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나쁜 일이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밀어넣었나요? 오프라 윈프리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텔레비전에서 카메라 앞에 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반면에 하워를 보세요. 그는 천재적인 억만장이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해 집착, 편집증 고립에 빠졌습니다. 그는 두 극에 대해 싸웠고 그 싸움은 그를 소비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각자가 두 가지 면을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있습니다. 과학은 또한 의미를 찾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즉 고통 속에서도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정서적 회복력, 더 좋은 호르몬 균형, 우울증에 대한 더 낮은 경향, 그리고 더 많은 직업적 성공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을 적용한 생리학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의 잠을 빼앗는 문제를 하나 집어보세요. 그 이름을 종이에 쓰고 그 아래에 가로로 선을 그어 페이지를 반으로 나눕니다. 한쪽에는 그에 대해 생각되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적으세요. 솔직하게 적어 보세요. 반대편에는 최소한 한 가지
좋은 점을 적도록 하세요. 아마도 배운 점이거나 새로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삶에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후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소리내어 읽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지금 그 부분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연습을 자주 반복하세요. 그리고 무엇이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인생은 계속해서 대비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던질 것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현실에서 어느 부분을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항상 선택을 동반합니다. 그것을 당신을 묻는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높이 사용할 것인가. 당신에게는 이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현재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치유할 수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돈, 다른 나라로의 이주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바로 그 열쇠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나 비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나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 삶을 팔을 굽혀 힘으로 바꾸려고 했고 현실에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을 때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는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무엇인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멈추면 가라앉습니다. 두려움은 사실 이해 부족의 부작용에 불과합니다. 이유 없이 불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실제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뛰고 마음이 불안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당신에게 프로그램입니다. 불안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될 것이라고 믿을 때 생깁니다. 아무 증거 없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당신의 몸은 마치 그것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적이 있나요? 자신이 할 수 있을지 의심해서 스스로를 방해한 적이 있나요? 그 의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이해 부족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과정을 이해하면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고 생각이 어떻게 결과로 바뀌며 감정이 몸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면 당신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앙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보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나이팅게일 더 스트레이트 시크럿을 들었을 때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나는 결핍 실패 좌절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항상 생각하던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바로 이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지하게 공부하고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창조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땅을 걸었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어떤 이해를 얻으세요?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입니다. 보세요. 맹목적인 믿음은 당신을 정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해에 기반한 믿음은 당신을 행동으로 이끌고 당신을 통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혼동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당신은 느끼는 것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다음 단계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심은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단지 당신의 명확함이 부족한 일시적인 반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하세요. 매일 공부하세요. 몇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은 책을 집어드세요. 의도적으로 읽으세요. 생각하고 글을 쓰고 적용하세요.
왜냐하면 공부는 의식적인 행동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그 결과로 당신의 현실도 형성됩니다. 저는 매일 일찍 일어납니다.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해가 저에게 힘을 주지만 내일의 이해는 저를 더 멀리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와 함께 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를 이끄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인생에 반응하며 두려움과 의심마비에 갇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혼돈을 외쳐도 그것이 당신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눈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고 마음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확함 친구여, 그것이 자유입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상태와 싸우지 않고 될 수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변화는 저항에서 오지 않습니다.